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네, 이제 장이 열리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일주일간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220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198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을 너무나도 쉽게 내줬고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임박하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커플링 현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우선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된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2일에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그리고 3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쇼크를 가늠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되겠고요. 지표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면 추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까요? 우선 미국은 29일 파월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냈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즉 완화전 통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동안 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어가던 모습이 180도 달라졌네요. 이에 오는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요. 5일에 2월 베이지북이 발표되거든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어서 우리도 같이 내용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우대금리 조정에 나섰고요. 공식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또한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만큼 가장 먼저 부양책을 내놨고 또 연달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우리 정부는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죠. 1차적인 추경 규모는 약 4조 원 정도로 언급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3차까지의 계획은 이 그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 부양책들이 실제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금융위기 때는 유동성을 풀면 신용 경색이 개선되지만 돈을 푼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되도록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또 확진자 수의 고점이 확인이 돼야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하시는 건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코로나 신약 개발과 관련한 종목들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 지속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반등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사들이면서 625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외 없이 오늘 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일부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이라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 장 코로나19 강세 섹터는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요. 간단히 핵심 내용만 짚어보자면 백신, 또 치료제 관련해서는 코미팜이 파나픽스의 국내 식약처 긴급 임상시험 계획 신청 소식에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진단시약은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중국이 물량을 싹쓸이해가면서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해요. 이에 정부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승인을 받은 업체는 코젠바이오텍, 시젠, 솔젠트, SD바이오센서 이렇게 4곳이고요. 추가로 신청한 곳은 TCM생명과학과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미코바이오메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회사도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면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와 안랩,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구 내 모든 학교는 개학일을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한 상황인데요.
이에 전국 초중고 개학일이 모두 추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오늘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셉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알서포트도 주목받고 있고요. 네, 이미 한 번씩은 다 언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키워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서울제약 왜 상한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중견제약사인 서울제약을 인수합니다. 큐캐피탈이 제약업종 인수에 나선 건 첫 사례인데요. 내용 좀 더 같이 볼까요? 큐캐피탈은 서울제약 지분 44.68%와 경영권을 450억 원에 인수합니다. 대금 납입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인수한 보통주 지분은 황우성 서울제약 대표를 비롯해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 친척 등이 보유한 물량 전략입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제약이 발행한 전환사채도 150억 원 규모도 함께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큐캐피탈은 어떤 회사이고 또 서울제약은 또 어떤 회사이기에 이렇게 인수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우선 큐캐피탈은 쉽게 말해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 기생충에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기생충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기도 했죠. 서울제약은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견제약사인데요. 구강용해용 필름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주요 판매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구강용해 필름용 비아그라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지난해 매출은 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4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큐캐피탈이 서울제약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죠. 제네릭 및 계량 신약 등 기존 사업에 신사업을 추가해서 종합제약사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전환사채로 조달하는 자금은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 인력을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오늘 서울제약이 상한가까지 폭등했고요. 큐캐피탈도 25%대 강한 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 제주항공 이스타 품다. 네, 정말 생생한 소식인데요. 한 20분 전쯤에 제주항공이 긴 고민 끝에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 원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인수 주식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며 지분 비율은 51.17%입니다. 이번 M&A는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 내에서도 동종 사업자 간의 첫 결합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데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는 최근 항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요. 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 노선 활용의 유연성 확보, 또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주항공 주가가 단숨에 튀어오르며 현재 14%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주식시장 빨간불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 브리핑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